안녕하세요. 헬스넷 향기 여러분, 법무법인 중정의 허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작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작권법 두 번째 시간으로 먼저 민사적 구제 방법 중에 침해 정지 등을 청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는 원칙적으로는 민법이 정해둔 불법 행위 규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의 특성상 민법만으로는 그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별도의 특별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 부서졌으면 그 부서진 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이지만, 저작권은 침해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손해가 과연 일어났는지, 또 그 손해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에 따라서는 먼저 침해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하거나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그런 금전적인 청구로 그 구제 방법이 실현될 수도 있고, 그 밖에 저작 인격권이나 실현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그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그리고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의 청구로도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침해 정지 및 침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등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저작권자 등은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작권자라고 하지 않고 저작권자 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배타적 발행권자, 또 출판권자, 저작 인격권자,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등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침해하는 자, 또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하는 것이 항상 명확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해 행위를 실제로 하는 자 이외에 직간접적인 제3자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침해자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요.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주소지로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침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침해가 이미 정지되었다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는 것은 사실 실익이 없게 되겠죠. 다만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침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또 새로운 침해 행위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침해 정지를 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 복제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무단 복제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향후 배포하려는 행위도 침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자 등은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이란 예를 들면 무단 출판된 인쇄물, 무단 작성된 음반, 또 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복제물 등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침해가 추가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불법 물건들은 모두 폐기되어야 하겠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라고 하면 예를 들면 침해 행위를 위한 용도로 제공될 위험성이 있는 장치, 예를 들면 복제하는 데 쓰인 기계 장치라든지요. 그런 것들의 사용 금지를 청구하는 조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손해배상액의 담보 제공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예로 건축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건축물에도 저작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이 기존의 다른 건축물을 그대로 베껴서 건축되었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라는 문헌은 그 건물의 파괴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멀쩡하게 잘 지어지고 있던 건물을 무조건 파괴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일단 건축 중이라면 건물의 건축 중지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상당한 정도로 건축이 진척된 정도이거나 아예 준공이 된 상태라면 건축공사의 중지 청구는 매우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침해 정지를 청구해서 법원이 침해 정지를 결정하였는데도 침해자가 그 침해를 멈추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라면 저작권자는 고스란히 그 피해를 눈뜨고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접 강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침해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도 방법인 것이죠.
좀 옛날 사건입니다만 그 유명한 음원 P2P 사이트였던 소리바다 사건의 경우에 법원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를 통하여 mp3 음원 파일을 업로드나 다운로드 받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즉 mp3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하거나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이 있던 날마다 하루에 1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나의 저작권에 대해 침해가 시작되었고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빠르게 침해 정지 등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이 마련해둔 장치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침해의 정지나 예방 등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